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MIT 교수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방수권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높은 티켓 가격에 대한 거센 반발이 직면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내년 월드컵에서 공식 응원단들을 위한 저가 티켓을 발매합니다. 연방정부가 미 국내선 항공편에서도 이민 추방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MIT의 교수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주말 브라운 대학 총격 사건에 이어 잇따른 총기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소식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주거 지역에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출동해 현장이 통제됐습니다. 노퍼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밤 8시 30분쯤 미국 명문대인 MIT 교수의 자택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발생했습니다. MIT의 물리학자이자 핵융합 과학자인 47살 누누 루레이루 교수가 총에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발의 탄피와 벽에 박힌 탄두를 확인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과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우발 사고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도주 차량에 대한 진술도 엇갈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조용하던 주거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가족을 둔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웃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y've been living here for quite a while. Next door and nice folks. We had a young family and they went to school here. MIT 측은 루레이루 교수가 2016년 학교에 합류해 지난해 플라즈마 과학 핵융합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임명됐고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를 이끌어온 세계적인 핵융합 석학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셀리 콤블루스 MIT 총장은 성명을 통해 MIT 공동체에 큰 슬픔을 안겼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브라운 대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등 미국 동부 명문대를 둘러싼 총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미 서부 워싱턴주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스노우미시 카운티에서 한 운전자가 침수된 도로로 차량을 몰고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에는 경고 표지판과 통제 테이프가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이를 지나쳤고 차량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I think people are confident that they can get through it or they think it's a lot more shallow than it is. 현재까지 워싱턴주 스노우미시 카운티와 시애틀 일부 지역에는 약 16인치, 4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당국은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방 수권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에 제약을 두는 내용은 5년 만에 다시 담겼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정원은 28,500명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NDAA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The yeas are 77, the nays are 20. The motion to concur in the House amendment to S 1071 is agreed to. 국방수권 법안은 미 의회가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담겼습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 때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는 명시했지만 예산과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주한미군 유지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등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면 60일 이후에 예산 사용 제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 사령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은 1,330조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국방수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연방정부가 국내선 항공편에서도 이민 추방 대상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국내선 탑승객 명단을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E는 전달받은 명단을 추방 대상자와 대조해 특정 인물을 선별한 뒤 공항에 요원을 파견해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사례 가운데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으며 국내선 항공편까지 단속이 확대되자 여행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신규 이민학생 등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783개 초중고에 등록된 학생 수는 39만 8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9,600여 명, 2년 전보다는 2만 1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민자 학생 감소폭은 더 두드러졌는데 감소한 학생 대다수는 히스패닉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감소 추세의 핵심 원인으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ICE 요원들이 초등학교 2곳에 진입을 시도했고 학교 밖에서도 최소 4명의 학생들이 체포돼 이 중 2명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로 추방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이민 정책의 영향은 대학가로도 확산돼 올 가을 학기 미국 내 대학의 신규 유학생 수는 한 해 전보다 7% 줄었습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은 한 해 전보다 2%, 중국 출신 유학생은 4%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FSD에 대한 마케팅을 문제 삼으며 차량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DMV는 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오토파일럿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21년과 2022년에 사용된 표현으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실제 기술 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게 DMV의 판단입니다. DMV는 테슬라가 90일 안에 광고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 동안 차량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해당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당국이 문구를 맥락 없이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주조된 페니 세트가 경매에서 총 1,676만 달러 이상에 팔렸습니다. 이번에 판매된 페니 동전은 필라델피아 조폐국이 만든 2025년 페니와 24캐럿 금 페니, 그리고 덴버 조폐국의 2025 D 페니로 구성된 3개 동전 세트 232개입니다. 모든 동전에는 1793년 시작된 페니 주조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오메가 기호가 새겨졌고 세트당 평균 낙찰가는 7만 2천 달러, 마지막 세트는 80만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제작 비용이 액면가를 웃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페니 생산을 중단했으며 기존 페니는 계속 유통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도난당한 슈퍼카 페라리가 경찰 추격 끝에 가로등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새벽 도난 신고된 2024년형 페라리 프로 3개를 운전하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뉴욕 출신 28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페라리는 정비를 위해 운송업체에 맡겨졌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위치 추적을 통해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았지만 얼굴에 가벼운 상처만 입어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한인 최대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연말을 맞아 LA 지역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어제 한인 가정 상담소와 함께 저소득층 한인 가정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기프트카드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두 25가정이 참여했으며 케빈 김 행장과 피터 고 수석 전무 등 은행 임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연말에 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어린아이들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러한 동경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함께 쇼핑하는 목록 같은 거 작성하고 또 저희들 주어진 버짓 내에서 어떻게 선물을 고르는지 등등 기본적인 그런 파이낸셜 트레이닝도 하고 저희 뱅크오브랑 오랫동안 이제 프로젝트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2025년이 힘들었거든요. 모두 분들에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뭐 따뜻한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뱅크 오브 호프는 LA를 포함해 오렌지 카운티,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 등에서도 홉 딜리버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LA 총영사관과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세대 간 갈등의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에서 한인 1세부터 3세대까지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새누리교회 비전센터에서 세대 간 갈등 회복을 위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LA 총영사관 주관으로 진행된 한인 1세대와 2, 3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세대 간 인식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과 현장 참석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2026년 새해를 여는 신년 나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내년 1월 4일 오후 4시 UC 얼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에서 마에스트로 금난세가 LA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클래식 공연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자폐 스펙트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로 공연 수익금은 한미특수교육센터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한인 농장주가 직원들에게 비위생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해 7만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샌마르코스 지역의 럭키그로스 농장에서 곰팡이와 해충, 설치류 등이 발견됐으며 구조적 결함까지 있는 주거 공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농장주 최모 씨 부부에게 76,27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들의 임대료 17만 1,400달러도 환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KLEN이 장학재단이 2025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장학생 모집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선발해
최대 각각 3,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며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출 서류는 성적 증명서와 소득 증명, 추천서, 에세이 등입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차량으로 업소를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지난 7일 밤 9시 40분쯤 김모 씨가 술에 취한 채 페더널레스 스트리트가 이스트 7번가 인근에 위치한 타투샵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업소 전면벽이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SBS가 쿠팡 미국 법인의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동부 델라웨어에 있는데 기업 친화적인 주로 유명해 많은 회사가 법인 등록을 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쿠팡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쿠팡 미국 법인이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간판 같은 쿠팡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보안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Is there an office for Coupang Incorporation in this building? No, this is the registered agent office called Corporation Trust Company. Now, what companies do is they use our address as they're not supposed to, as making as their company. 쿠팡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Have we ever heard about Coupang? No, not even heard. 실제로는 시애틀 사무실에서 300명 안팎이 일하고 최근엔 워싱턴 DC에 미국 정치경제계 인사들을 맡는 이른바 대관 업무 사무실도 냈지만 서류상 주소는 델라웨어에 둔 겁니다. 쿠팡이 이렇게 한 건 델라웨어주가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내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법은 기업 경영진이 불법 행위인 줄 알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국내 법무법인이 그래서 이 법을 피해서 피해자 집단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이런 침해의 경우에는 연방에서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연방법원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피해는 한국인들이 입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다룰 일이 아니고 다룬다고 하더라도 델라웨어 법에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책임을 피할 법적 장치들을 준비해둔 셈입니다.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어제 한국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미국인 한국 대표는 김 의장과 선긋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쿠팡 청문회에 나온 건 일주일 전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였습니다. 사업 일정이 바쁘다던 창업자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중요한 청문회에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 의장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I am the decision maker in Korea.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그건 알아요.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He is the chairman of Coupang Inc., the United States company. 김 의장이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지 물어도 선을 그었습니다. My apology, the apology from Mr. Park, and the apology from the company. 다른 기업의 유출 사고와 비교해 유출 정보의 범위가 적다거나 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은 퇴사 때 모두 회수했다며 책임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와 보안 책임자가 모두 미국인이다 보니 청문회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I'm sorry that I don't speak Korean. Are my answers being translated? 의미 없는 답변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저게 전략으로 보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만났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쿠팡은 이 청문회를 4시간 앞두고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늑장 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6시 13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된 쿠팡의 공시 보고서입니다. 로저스 대표의 이름으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최대 3,300만 개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한국 규제당국이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약 4시간 뒤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In fact, in the United States, a leak of data of this kind is not a violation of privacy law,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sharing with the SEC.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미국 상장 기업은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8K라는 양식으로 4일 안에 반드시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공개된 쿠팡 보고서에는 제목부터 중대하다고 돼 있고 양식도 8K로 작성됐습니다. 공시 의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인데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처리얼 사이버 시큐리티가 공시 의무인데요. 머처리얼 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8K를 본인들이 이제 제출한 것이거든요. 보고서에는 쿠팡이 이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빠져 있습니다. 유출 사실은 한 달 전에 알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 최근이라는 논리로 지연 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배경은 과학기술부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정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과 핵심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일이지만 당시 한국 대표였던 김 의장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피하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왼손을 계속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습니다.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입니다. SBS 취재진은 전 쿠팡 최고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장 씨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BOM으로 표시된 김 대표는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말합니다. 이에 정보보호 책임자는 영상을 구동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합니다.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고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화에서 김 대표는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책임자는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제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 대표는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열렸고 쿠팡 측은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과로사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SBS가 입수한 쿠팡 내부 자료에는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간 것과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습니다. 김 대표가 사용한 물 마시기, 대기 중 등 영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엑셀 파일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거치며 쿠팡으로부터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은 이제야 쿠팡 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해된다고 답합니다.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완전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또 너무나 태연스럽게 저렇게. SBS 고정현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통일교회 정계 로비 사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통일교가 로비를 하려던 이유는 바로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인데 과연 이 사업을 실제로 하려 했던 게 맞는지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을 처음 검토한 건 1917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였습니다. 당시 일본군 보고서에는 8억 엔의 비용과 21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40년 일본 철도성이 조선해협 터널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구상을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재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If this highway were constructed, the three Asian countries would be linked through the highway, and they would become one. 1982년 일본에서 국제하이웨이 건설사업단이 설립됐고 2009년 국제하이웨이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터널 연구와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이곳은 국제하이웨이 재단이 있는 도쿄 신주쿠 건물 앞입니다. 이곳은 통일교 관련 단체들이 함께 쓰는 건물인데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3계층 중 사무실이 있는 1층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규슈 가라스에 있는 공사부지도 이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터널 입구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1990년 전후 지질 조사용으로 600m를 팠을 뿐 터널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난 1993년이나 30년 후인 2022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100조 원 넘는 비용에 지진 위험 높은 단층지대를 지나야 해 애초 실현이 어려운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2016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고 2019년엔 투자가 짐 로저스의 시찰 영상과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Well, I don't know why politicians are against it. That's what's confusing to me, because to me it's so clear that this is good for the world. This is good for both countries. 헌금과 정치인 로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제 1mm 땅을 파는데 5만 엔이 필요하다는 헌금 운동을 해 논란이 됐고 신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갚아주지 않아 일본에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 업무 보고를 생중계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원가 계산도 안 했냐며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정 1호 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을 캐물었습니다. 동해 유전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예, 발견되고 규모나 그 개발비 변수가 많아 생산 원가 계산이 크게 의미 없었다고 답변하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선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해 일회용 컵을 다시 갖고 오면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좀 약간 탁상 행정 느낌이 나요.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 나요, 그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네. 거기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기후부가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200원 정도 가격을 따로 정해 계산할 때 포함하는 컵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자 생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피파가 내년 월드컵에서 공식 응원단용으로 저가 티켓을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가 티켓 비판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내놓은 대책인데 세계인의 축구 축제가 중계 시청도, 실제 관람도 돈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니 우울해집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